이번 시간은 기초분계하고 정기를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기초분계, 자산의 유출이 있어요. 특히 현금에 유출이 있다 그러면 대변에 현금을 적어놓고 차변에 어떤 계정 과목을 넣을 것인지 판단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현금이 유입됐어요. 현금이 유입됐으면 자산의 증가죠. 자산의 증가는 어디? 차변, 그렇죠? 차변에 현금 적고 대변에 어떤 계정 과목을 할 것인지 결정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보시면 주식회사 한강으로부터 외상매출금 10,000원을 현금으로 회수했다. 현금이 들어갔어요? 나갔어요? 현금이 들어왔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차변이 되는 거죠. 따라서 자산의 증가, 차변, 현금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산의 감소가 발생했죠. 외상매출금, 여기 있죠? 외상매출금, 즉 자산의 감소, 외상매출금을 적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기초적인 거 현금부터 적고 그 다음에 대변을 결정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차변의 현금 10,000원, 대변의 외상매출금, 자산 감소 10,000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무슨 거래예요? 우리 재무상태표 계정, 외상매출금도 재무상태표 계정이죠. 결국 이것은 교환 거래가 되는 겁니다. 그럼 한번 T계정, 현금은 유동자산 중 당좌자산이에요. 따라서 현금이 증가됐죠. 그러니까 차변에 10,000원. 근데 어떤 상대계정, 외상매출금 적용됐죠. 그리고 외상매출금은 무슨 계정입니까? 유동자산 중에서 당좌자산에 해당되는 겁니다. 당좌자산. 그래서 외상매출금이 감소가 됐죠. 감소는 어디? 대변에 적습니다. 근데 상대계정 현금물을 적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우리 컴퓨터용 책상, 거기서 비품이라고 줬죠. 비품이 계정 과목입니다. 그리고 비유동자산 중 유형자산에 해당하죠. 그리고 20,000원에 구입하고 대금은 현금 지급했다. 그러면 대변에 현금이 나갔죠. 그러면 대변에 현금을 적고 차변에 자산 증가, 비품을 우리 적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비품에 대해서 우리 특이점을 그려보시면 비품은 제가 비유동자산 중 유형자산이라고 했어요. 지금 비품이 증가됐죠? 그러면 차변에 20,000원. 근데 상대 계정은 현금 이렇게 적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현금은 유동자산 중에서 당좌자산. 그리고 유동성 배열법에 따라서 어디? 맨 위에 있어요. 재무상태표. 그리고 현금이 지금 유출됐으니까 대변 20,000원. 그리고 상대 계정은 뭡니까? 비품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비품 현금이니까 다 재무상태표 계정이죠. 그래서 교환거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외상으로 30,000원 상당의 상품을 구입했다. 결국 자산의 증가가 나타났어요. 상품이란 자산의 증가가 나타났죠. 따라서 상품 30,000원 하고 근데 외상으로 했대요. 이때 매입채무인데 그 중에서 우리 외상매입금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따라서 대변에 외상매입금 30,000원 그리고 또는 여기에 매입채무에는 외상매입금하고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지급보험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시겠죠? 그리고 상품은 재고자산입니다. 그렇죠? 유동자산 중 재고자산 상품의 증가는 차변 그리고 상대 계정은 외상매입금 30,000원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우리 외상매입금은 유동부채죠. 부채 중에서 유동부채. 그리고 지금 대변에 30,000원 증가됐죠. 그리고 상품, 상대 계정을 적게 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이것에 대해서 우리 마찬가지로 상품도 재무상태 계정, 외상매입금도 재무상태표 계정. 그러니까 뭡니까? 이것은 교환거래. 교환거래는 손익에 영향이 없어요. 그렇죠? 이익이나 손실이 발생해야 되는데 없죠. 그리고 다섯 번째 보도록 할게요. 다섯 번째. 국민은행으로부터 50,000원 상환 조건이 3개월. 결국 이것은 단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보통예금 통장에 입금했다. 결국 차변에 자산이 증가됐어요. 근데 어떤 자산? 보통예금에 대한 자산이 증가됐죠. 그래서 보통예금 50,000원 줬고 대변에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차익금이라고 그랬죠. 단기 차익금 50,000원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재무상태 계정이니까 우리 교환거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보통예금 이것은 유동자산 중 당좌자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하나씩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보통예금 얼마? 5만 원 증가됐죠. 그리고 단기차입금은 유동, 비유동, 유동이죠. 그리고 유동부채가 해당되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 늘어났어요? 5만 원. 그래서 보통예금 상대 계정을 적어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것은 교환거래죠. 보통예금, 단기차입금 다 재무상태 계정이니까. 그 다음에 6번째, 상품을 판매하고 대금은 다음 달 받기로 했다. 수익 인식만 하라고 돼 있어요. 결국 상품을 판매했으니까 뭡니까? 수익을 인식해야겠죠. 그러면서 지금 다음 달 받기로 했다. 이게 매출 채권이 되는 거죠. 매출 채권 중에서 외상 매출금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차변의 외상 매출금 6만 원. 대변의 수익만 인식하라고 했으니까 상품 매출이 되는 거죠. 상품 매출은 수익, 영업 관련 수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외상 매출금 재무상태 계정, 상품 매출은 손익 계정이죠. 따라서 이것은 손익에 영향을 미치죠. 이익에 영향을 미치니까 결국 6만 원의 이익이 발생된 거예요. 그렇죠? 이것에 대해서는 손익 거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외상 매출금에 대해서 보시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당좌자산 외상 매출금이 6만 원 증가됐어요. 그러면 차변에 6만 원이고 수익 계정인 상품 매출을 적으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우리 상품 매출 이것은 수익 계정인데 영업 수익입니다. 그렇죠? 상품 매출은. 그래서 대변에 얼마 6만 원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차변에 이 상대 계정인 차변에 있던 외상 매출금을 적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7번째 문제, 상품을 구입하고 대금 50%는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다음 달 말일에 주기로 했다. 외상을 했다는 얘기죠. 결국 차변에 자산의 증가가 나타났죠. 어떤 자산? 상품이라는 우리 재고 자산 7만 원을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50% 3만 5천 원은 현금으로 줬다 그랬죠. 그러니까 대변에 자산의 감소 3만 5천 원. 그리고 다음 달 말일에 주기로 했다. 결국 외상 매입금 3만 5천 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T계정이 3개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교환거래죠. 상품, 현금, 외상 매입금 다 우리 재무상태표 계정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상품 T계정 그리시면 상품 차변에 3만 5천 원인데 얼마? 현금이 3만 5천 원이죠. 그리고 외상 매입금으로 구입한 게 3만 5천 원. 결국 상품의 증가는 7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현금 T계정 그려보시면 어떻게 했어요? 지금 대변에 3만 5천 원 현금의 감소가 있었죠. 그래서 상대 계정 상품을 적습니다. 그 다음에 외상 매입금도 마찬가지로 우리 대변에 3만 5천 원 적죠. 그리고 상대 계정 상품을 적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9번째 문제 보시면 업무용 토지를 9만 원에 현금 구입하다 이렇게 써요. 결국 현금이 유출됐죠. 현금이 유출됐으니까 대변에 자산 감소 현금 9만 원. 그리고 업무용 토지라고 그랬죠. 그래서 토지라는 계정이 있습니다. 차변의 토지. 이것은 유형 자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찬가지로 재무상태표 계정이니까 교환거래가 되는 거죠. 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토지는 비유동자산 중 유형자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차변에 9만 원. 근데 상대 계정 현금을 적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현금 있었죠? 현금. 이것은 대변에 9만 원. 그래서 상대 계정 토지를 적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우리 외상 매입금 잔액. 외상 매입금은 유동부채죠. 그러면서 현금으로 지급하다. 현금이 들어왔어요, 나갔어요? 현금이 나갔죠? 이때는 자산의 감소 대변 현금 만 원 줬고 그 다음에 차변에 뭐 적습니까? 부채의 감소. 어떤 부채? 외상 매입금 만 원을 부채의 감소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에 대해서는 교환거래죠. 교환거래. 그리고 외상 매입금은 우리 얼마입니까? 금액은 만 원. 그렇죠? 만 원의 차변에 발생했어요. 그래서 상대 계정 현금을 적으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현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현금 대변에 적고
외상매입금 상대 계정을 적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3번째 차입금에 대한 이자 3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이렇게 써요. 결국 현금의 유출, 자산의 감소가 되는 거죠. 대변에 현금 3만 원, 그 다음에 차변에 이자, 그렇죠? 이자는 이자 비용이라고 합니다. 이자 비용은 영업의 비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손익계정이 이자 비용이 있죠. 이것은 무슨 거래? 우리 손익거래가 된 거예요. 그리고 보시면 이자 비용, 이것은 영업외 비용, 그렇죠? 그래서 차변에 3만 원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현금으로 줬죠. 현금으로 줬고, 그 다음에 현금, 그리고 이것은 대변에 3만 원, 그리고 이것에 대한 상대 계정 이자 비용을 적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15번째 문제 보시면 경리과 사원들의 회식을 했대요. 현금 5만 원을 만나 갈비집에 지급했다. 이때 현금 지급했으니까 대변 자산의 유출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 사원들의 회식했을 적에 이런 비용은 회사에서 복리후생비라고 합니다. 복리후생비 차변에 비용 발생된 거죠. 그리고 대변에 현금 5만 원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식 때 그러면 사원들 회식 때 이것은 회사의 복리 정책에 따라서 책정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비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손익거래가 되겠죠. 왜? 여기에 복리후생비가 손익계정이니까. 따라서 복리후생비에 이것은 판관비라고 합니다. 판관비는 영업비용입니다. 영업비용. 따라서 차변에 5만 원 상대계정은 현금이 되는 거죠. 그리고 현금, 그리고 대변에 5만 원, 그리고 상대계정 복리후생비를 적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7번째 문제 보시면 본사의 토지와 건물에 대한 재산세는 매년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이것에 대해서 현금 납부했다 이렇게 했죠. 우리 배웠죠. 어떤 비용? 세금과 공과금, 요 비용을 처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대변에 현금이 나갔죠. 그리고 차변에 세금과 공과 7만 원, 대변에 현금. 이제 기계적으로 이제 하실 수 있게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것은 세금과 공과금이 비용 계정이죠. 그러니까 이게 영향을 미치니까 손익거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세금과 공과 이것은 판관비라고 그랬죠. 판관비. 그리고 차변에 7만 원. 그리고 현금 특계정 정리하시면 대변에 7만 원 하면서 상대 계정 적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19번째 영업거래처에 줄 선물을 구입하고 대금 9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현금. 결국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접대비라고 그랬죠. 접대비 또는 업무 추진비. 여기에 2024년에는 세법이 변경됩니다. 변경될 예정도 돼 있어요. 일단은 그때는 이제 접대비나 업무 추진비랑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변에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현금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손익거래가 되는 거예요. 손익거래. 그렇죠? 왜? 접대비 또는 업무 추진비 이것은 우리의 비용이니까 이게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이제 접대비 특이정을 그리시면 어떻게 차변에 발생됐죠? 그리고 이것은 판관비입니다. 판관비. 9만 원. 영업 관련 비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현금. 얼마? 9만 원. 대변이죠. 대변. 이렇게 해서 우리 기초 분계하고 정기를 연습했어요. 이것도 한 3번, 4번, 5번 정도 적으셔야지 분계가 이런 것이다. 여러분들이 알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